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때 아메리카 대륙을 주름잡았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은 세계의 위대한 제국, 바로 마야, 아스텍, 잉카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던 이 거대한 문명들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잃어버린 제국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짝 엿보고요. 그 다음에 마야, 아스텍, 잉카 문명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갑작스러운 몰락, 그리고 그 사건이 전 세계에 미친 어마어마한 파장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는 정말 고도로 발달하고 활기가 넘치는 문명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 유럽과는 완전히 분리된 말 그대로 그들만의 독창적인 세계였던 거죠. 자, 가장 먼저 만나볼 문명은 바로 마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멸망한 제국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마야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뒤이어 나올 아스텍 같은 거대 문명의 지적인 토대를 닦아준 정말 위대한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야를 생각하면 가장 놀라운 게 바로 이 뒤쪽인 성취예요. 보세요. 복잡한 상형 문자 체계를 만들었죠. 천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오차가 없는 달력까지 사용했죠. 이처럼 눈부신 지적 유산이 훗날 아스텍 문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딱 도착했을 바로 그 시점, 대륙을 양분하고 있던 두 거대 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스텍과 잉카죠. 이때가 이 두 제국이 그야말로 힘의 정점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스텍의 힘, 그 상징은 바로 이 수도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호수 한가운데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이런 거대한 계획 도시를 세운 겁니다. 당시 아스텍의 공학 기술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이걸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두 제국은 정말 달랐어요. 아스텍은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맹을 맺는 형태로 발전했고요. 반면에 잉카는 저 험준한 안데스 산맥에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죠. 그래서 아스텍 하면 피라미드나 그림 문자가 딱 떠오른다면 잉카는 뭐랄까, 그 정교한 도로망이란 계단식 농경 기술. 이게 바로 상징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잉카는 어떻게 그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조직력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력, 잘 훈련된 관료랑 군대를 통해서 제국을 다스렸고요. 산을 넘나드는 도로망을 쫙 깔고 가파른 비탈을 전부 밭으로 만드는 기술로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다 건너 에스파냐에서 온 정복자들이 도착하면서 두 세계의 비극적인 충돌이 시작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몰락이 얼마나 순식간이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1521년에 코르테스가 아스텍을 무너뜨리고 불과 12년 뒤인 1533년에는 피사로가 잉카를 정복해요. 수백 년을 이어온 거대 제국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군사적으로 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 거대한 제국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치명적인 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진정한 비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80%.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바로 안데스 지역에서 사라진 원주민 인구 비율의 추정치입니다.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천연두 같은 전염병들, 면역력이 전혀 없던 원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가혹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이 하시엔다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다 빼앗아서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원주민들을 사실상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원주민 사회를 그냥 뿌리째 뒤흔들어 버린 경제적인 착취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죠. 아메리카 대륙의 이 비극이 정말 놀랍게도 바다 건너 유럽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됩니다.
아메리카에서 약탈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폭등하는 가격혁명이 일어났고 동시에 무역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업혁명이 뒤따랐죠. 그리고 바로 이 막대한 부가 우리가 아는 근대 자본주의가 싹트는 경제적 기반이 되어준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해서 얻어낸 그 부와 자원이 결국 세계의 중심을 유럽으로 옮겨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부가 얼마나 거대하게 이동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주민 인구가 급감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노예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죠. 결국 아메리카 고대 문명의 몰락은 단순히 한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파괴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자본주의 세계가 세워진 건 아닐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